안녕하세요, 홍세미입니다. 오늘부터는 2차 과목 중 2교시에 있는 세법, 공부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세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과목의 특성을 알고, 두 번째, 출제 경향을 알고, 세 번째,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먼저 잡고 가게 되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공부의 집중도를 높여주어 정말 같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의 클래스로 공부 시작 전 이렇게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과목의 특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 2교시에 공시법과 세법이 같이 한 과목처럼 50분 안에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공시법은 24문제, 세법은 16문제로 실제로 공시법의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출제 비중이 낮다고 범위가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출판사별 과목 분량을 보시면 공시법과 세법의 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랜드프로에서 출간한 기본서의 경우 오히려 세법의 분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부량만 보아서는 공시법과 세법 모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세법만의 특성을 이해하면 세법은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도 공시법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암기가 더 중요하지만 공부 과정에서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즉, 체계와 세부 내용의 암기 두 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법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 그 모든 과목 중에서 체계를 가장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곧 시험 문제와도 직결되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바로 제가 만든 체계를 함께 보며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가 세법의 모든 목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게 보이시나요? 첫 번째, 공부할 세금의 종류는 5개밖에 없다. 두 번째, 그 기준이 동일하다. 목차에서 목차의 앞, 세금의 종류만 달라질 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징수 방법, 시기라는 공통된 기준으로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저는 5가지 세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서 스스로 A4용지 한 장에 13가지 기준에 따른 5개의 세금의 종류를 비교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세법은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부담되지 않는 과목이겠죠? 그럼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공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은 크게 2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전체 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통된 기준 중 하나와 관련 세부 내용을 연결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유형입니다. 31회 세법 25번 문제를 살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문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확인하셨나요? 이는 세법의 공통 기준 중 일부로 이미 노트에 정리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6번은 재산세에서 공통 기준 중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를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번도 재산세에서 공통 기준 중 부가 징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30번 문제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표준과 신고 납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키워드 또한 세법의 공통 기준 중 하나로 단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세법에 나오는 세금은 단지 5개밖에 없으며 6개의 기준에 맞게 정보를 암기하기만 하면 되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과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1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마지막까지 이 표를 떠올리며 공부했었는데요. 세법의 첫 번째 문제 유형은 결국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5개의 세금 중 그 세금만이 가진 특징을 묻는 유형입니다. 31회 세법 32번 문제입니다. 질문에서 소득세를 묻고 있고 국외자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국외자산은 양도세에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노트를 보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 범위를 묻고 있고 노트의 과세 대상에서 동그라미 2번에 미등기도 과세 대상이라고 필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정리된 표에서는 없는 내용이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적용 원칙은 실거래가라고 이미 노트에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이전 기출에서 출제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기출문제를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이미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이 단권화 노트는 바로 기출문제를 정리한 것이라는 것만 확인하셨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세법의 2가지 문제 유형을 공략하는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권화 교재 또는 노트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의 답은 목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의 답은 바로 단권화 노트에 있는 내용에 있었습니다. 즉, 세법의 경우 공통된 기준을 세워서 강의와 기출문제로 그 세부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세법의 공략법입니다. 결국 세법 문제를 가장 잘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요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와 기출문제를 잘 정리해 나가는 공부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부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법 공부를 위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기본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세법은 목차를 통해 단순 체계만 잡고 정말 단원별로 필요한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스스로 암기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에 이어 심화 강의 등 강의를 계속 듣기보다 기본 강의만으로 기본 용어에 익숙해지고 강의와 기출문제로 단권화에 집중하여서 3단계 문제 풀기에서 강의 없이 교재를 혼자서 보면서 기출문제를 풀고 암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세법을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기준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만 각각의 세금을 비교할 수 있다면 세법은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단계 공부하기 단계는 적극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단계 문제 풀기 과정에서는 이해를 시작으로 암기를 완성시켜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단지 암기를 위한 최적화된 준비를 하는 단계임을 기억하시고 암기하기 좋게 표시하고 표를 만들어 보면서 암기를 위한 워밍업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법 공부법을 요약하겠습니다. 세법은 2개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유형은 16문제 중 최대 12문제, 즉 75%를 차지하는 6가지 기준에 맞는 세부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을 위해 공부 과정에서 6가지 기준을 세우고 강의 또는 기출문제를 기준에 맞게 정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5가지 세금 중 해당 세금만이 가진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기출문제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공략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 우리는 공부 과정에서 기출에서 나온 개념과 추가적으로 해당 지문이 속한 개념,
5가지 세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위주로 공부하고 결론적으로 체계화를 통해 관련된 개념을 모두 철저하게 암기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클래스가 세법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